네,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학개미들의 그 월가의 등대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욕생명 윤재성 CIO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국에 오셨습니까? 일본 가는 길에 잠깐 들리고 또 돌아올 거예요. 예. 저희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서 모시는 건 처음인데 항상 영상으로 접하면서 월가 소식 많이 들었는데 오늘 또 궁금증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경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고용과 성장률, 경기 상황이 미국 경제 건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 그다음에 은행 신용 등급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견실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말하면 둘 다 맞는 말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작년 4분기부터 그 manufacturing 그게 안 좋았어요. 제조업. 예, 그리고 은행들이 2분기에 망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페드가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예. 그리고 그 ceiling 예. 그 문제 때문에 또 트레셔리가 옐렌이 또 돈을 풀었고 예. 그래서 2분기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다시 풀었더라고요. 이제 예. 지나가서 보니까 긴축한 게 아니네요. 지금 네, 긴축 거꾸로 해요. 예. 아예 너무 풀고 그리고 바이든도 어디서 그렇게 돈을 풀었는지 모르지만 1 trillion US 달러를 벌써 썼더라고요. 금년 와서. 그러니까 아직도 금년에 긴축이 많이 예상했는데 거꾸로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좋아졌고 이제 3분기부터 그 스튜던트 론 학생들한테 돈 빌려갖고 학교 다니는 거 이제 학자금 대출 그거 끝났고 여러 가지로 다시 긴축적으로 갈 건데 지금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거는 그 2.2 trillion 그 코비드 때 컨슈머들이 돈을 이렇게 안 쓰는 바람에 돈이 많았는데 그게 한 600 빌리언 US 달러, 미국 돈으로 600 빌리언 달러가 남았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메리 데일리 그쪽은 아예 100 빌리언, 120 빌리언밖에 안 남았다. 100 빌리언이면 천억 달러.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미국 예. 인구가 많으니까 큰 나라라서. 그래서 뭐가 맞는지 궁금하고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매니팩처 4분기 꺾였을 때 보통 그 서비스 섹터가 꺾이고 그다음에 컨슈머들이 돈이 떨어져서 네. 돈을 안 써갖고 리세션이 생겨요. 근데 지금 상황에 컨슈머들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정부가 이렇게 도와줘서 2분기에 경제가 계속 꾸역꾸역 가고 있어요. 고용도 괜찮은 편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가 꺾이는 게 이제 드디어 보이는데 그 매니팩처링이 아예 너무 이렇게 오래 전에 꺾여서 회복하는 방향이 또 보여요. 예. 이렇게 되면은 2012년도에 유럽이 그 더블 딥 리세션 두 번 겪었을 때 미국은 멀쩡했어요. 롤링 리세션이라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 전 나라가 불경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 불경기가 되고 있대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면 그게 소프트 랜딩이에요. 그게 답인가? 4분기부터 좀 꺾이기 시작해서 불경기가 4분기, 1분기, 내년 1분기에 오냐?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불경기라면 제조업 부분하고 서비스 부분 같이 꺼져야 이제 불경기인데 그쵸. 그게 아니고 제조업은 미리 꺼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추세고 Right. 서비스업이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다 이런 얘기죠. 꺾이고 컨슈머들이 언제 돈이 떨어지냐? 돈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일단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미국의 월가에서 바라보는 중국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40년 성장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좀 약간 비관론도 있는 반면에 중국이 그렇게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약간 긍정론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작년 3분기, 4분기 때 너무 싸니까 주식이 그때 사자 그랬고 그 스페큘레이티브 제가 좋아하는 좀 위험한 버켓에 있는 돈이면 사자 그랬고 금년 그 컨슈머 중심으로 주식을 사고 그 6개월 정도 가겠지 그랬는데 벌써 꺾이고 있어요. 그죠? 안 좋게 봐요, 미국에서는. 저희가 다 그냥 얼마나 안 좋은지를 잘 모르는 분이지 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근데 자꾸 그 이자만 내리고 피스컬 돈을 안 뿌리잖아요. 그죠? 이 돈을 뿌려야지 해결될 것 같고 이 은행들 보험회사들이 그 부도채를 부동산 채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정부가 그게 궁금해요. 그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건가요? 크게 시스테매틱 리스크 갈 것 같지는 않은 게 정부가
위지가 있으니까 막을 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할게요. 뭐 세금을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은 세금을 뭐 덜 내고 뭐 이런 거 인지세나 할 거.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건 아주 미미한 조치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스템릭 리스크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중국 정부가 위지가 있으면 할 텐데 그 프레지던트 X가 걱정하는 거는 돈을 잘못 뿌리면은 또 부자들 그렇죠. 한테만 돈이 가고 그걸 원하지 않죠. 하여튼 뭐 중국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저 윤CIO께서는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주식 40%, 채권 40%, 현금 20% 네. 4대 4대 2 전략을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그 7가지 과목의 그 텍 주식들이 AI 버블 때문에 저는 버블이라고 불러요. 예. 예, 그게 2년을 갈지 6개월을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갈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게 그거 빼면은 그렇게 주식이 많이 뜨진 않았어요. 예. 그러고 뭐 작년 9월 달에 그걸 말했는데요. 한 S&P가 뭐 4,250, 예. 40, 40, 20. 그러니까 내 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그거를 채권 갖고 있고 채권도 그 private debt 그렇게 갖고 가면 한 12% 받아요. 예. 그래서 아예 그렇게 받는 게 지금 옆자리로 간 주식이 많이 뜨고 지금 좀 조금 커렉션이 왔는데 웬만하면 옆자리예요, 주식은. 미국은. 그러니까 4대 4대 2 이 포트폴리오는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미국 증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 AI 관련된 주식들이 특히 아주 상승세가 두드러졌죠. 이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어떻게 부스터한 것 같은데 예. 계속 갈까요? 그러니까 AI는 진짜니까 가겠죠. 근데 이것도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보면은 그때도 텍이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빨리 그런 속도로 갈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런 주식을 보면은 아직은 디맨드 사람들이 계속 그 데이터 뭐라지 웨어하우스가 아니라 그 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돼서 네. 갈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고 그것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다 많이 짓고 그러면은 그게 뭐 5년, 10년 가니까 그때부터 디맨드가 많이 꺼질 거고. 그러니까 시스코를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시스코가 그 5년 동안 거짓 그때도 막 15배인가 떴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떴다가 23년 후에 그거 찍고 아직 그 가격도 못 찾았어요. 그렇죠. 그 닷컴 버블 때 그 최고치를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마존은 물론 뭐 한참 아마존은 그 올랐지만. 후에 나온 회사고 그래서 그때 그 주식이 PE가 120쯤 됐어요. 그죠? 120배.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였어요. 아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PE가 한 19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많은 회사들이. 근데 이게 언제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꺾여갖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 우리 시장의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주 궁금해하는 게 이 AI발 어떤 기술 혁신,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경우에 오랜 기간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기술 역시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이것이 대세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상당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 중심으로 지금 전체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도체 역시 AI 쪽으로 쫙 몰려가는 그런 상황. 뭐 한국이 하는 반도체 뭐 삼성이 제일 크게 잘하고 있는데 그게 뭐 3분기에 바닥을 치고 이제 사이클이 다시 시작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러니까 언젠간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건데 그게 3분기인지 4분기인지 내년인지는 잘 모르겠고 한국이 그렇게 그 뭐라 그러나 ASML이나 뭐 토키오 일렉트론이나 뭐 이런 뭐라 그러나 TSMC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니까 조금 좀 범용 제품이 많죠. 그런 식으로 모노폴리 주식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뭐 우리가 1등이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독점적 지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 AI 말고도 또 뭐 기술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AI 오로지 AI입니까? 그렇죠, 아직은.
크게 뭐는 안 보여요. 네. 모든 것이 다 AI로 지금 다 몰려가는 그런 제가 뭐 양상. 그쪽 엑스퍼트는 아니지만 뭐 크게 그 뉴스에 나오는 건 없어요. 예. 자, 이건 뭐 이제 우리 윤 CIO한테 이런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네이버가 최근에 우리 한국형 AI, 그러니까 한글 중심의 AI를 내놔서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데 네. 한국의 AI 기술이 어느 정도 약진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근데 이 AI 컨셉이 그 뭐라 그러나 단어 문제잖아요. 예. 그 미국의 언어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챗 GTP에 뒤져보면은 뭐 한국 사람들 찾아보면 별로 답을 없죠. 못 주는 예. 게 그 다 영어로 그렇죠. 된 시스템이라서 뭐 그 네이버에 할 역할이 있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장벽이라고 할 수도 예. 있고 또 언어적인 특화 요인이라고 할 수도 예. 있는 그런 점이 있겠네요. 자, 우리 시장은 뭐 올 들어서 2차 전지 중심으로 이게 배터리 중심으로 이게 주도주 모색 그 시장 관심이 아주 집중된 그런 상태인데요. 국내 산업의 특성이나 뭐 증시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연계지어서 본다. 아, 제가 한국을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보면 일본은 90년도에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잘 가다가 꺾였는데 한국은 이렇게 계속 미국의 그 새로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에 잘 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위기 때마다 뭔가 한 단계씩 예. 도약했던 그런 그래서 것이 그 있죠. 크리에이티비티 부분에서 희망을 걸어도 될 것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예,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금융 리스크 이렇게 확전되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왔다고 많이 해요. 나오죠. 그러면 중국에서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일본을 좋아해요. 제가 네. 4월 달부터 미국 이 AI 버블을 좀 놓쳤지만 저는 일본을 계속 사재고 있었어요. 일본은 30년 동안 라스트. 그렇죠. 잃어버린 30년이었죠. 근데 이제 조금 그 키시다 그 프라임 미니스터 예, 총리. 총리 그분이 조금 변동을 시키고 이제 거기 일본 사장들이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드디어 좀 정신을 차렸구나.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CIO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 국채 장기물하고 예.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금리가 다시 역전. 인버전, 예. 예, 인버전 됐어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가 인버션은 이제 리세션 걱정을 하면서 생긴 거고 요새 노 랜딩 리세션이 안 온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예 4% 그러니까 10년 채권이 한 4%쯤부터 TLT를 샀어요. TLT는 20년, 30년이지만 예. 그 수준으로. 그래갖고 계속 이자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예상 안 한 만큼 꽤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사댔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꼭지 찍을 때 그게 TLT 수준으로 한 92.5 됐을 때 많이 사갖고 회복할 때 좀 팔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고 또 한 부분도 좀 예.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딱 보니까 주식도 좀 그렇지만 그 채권이 그 테크니컬 레인지 예. 지금 뭐 4 좀 밑에서 일들을 따지면은 4.4, 4.5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팔았다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제가 판 거는 그 바닥에 찍을 때 막 계속 사댔어요. 예, 예. 그거를 좀 판 거지. 왜냐? 옆자리를 좀 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막 사고 팔고를 좀 할 것 같아요.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거네요. 근데 4.5 되면은 계속 그러니까 지금 한 4.1, 4.2인데 4.5 쪽으로 만약 가게 되면은 더 사고 예. 하방향으로 가면은 팔고 이렇게 옆자리로 갈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아직은. 약간 그 수익률 변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형식이네요. 자, 앞으로 자산 투자 전략에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 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를 갖고 여기 시장에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안 봐요, 경제를, 미국 경제를. 역사상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태워서 예. 지금 바이든이 걱정스러워요. 저는 미국 대통령이 예. 돈을 이렇게 태우면 어떡할 거냐. 근데 뭐 한국도 나름대로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뭐 내년에 한국도 미국도 그렇게 그 엘렉션 예, 선거가 그것 때문에 경제를 막 계속 지켜주려 그러는데
불경기라는 거 미국은 불경기가 생기고 회복되고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 불경기를 막으려고 돈을 막 이렇게 막 심하게 태우면은 나중에 뭐 이 불경기가 4분기, 1분기에 만약 안 오게 되면은 왜 안 왔냐? 정부가 돈을 많이 태워서 안 오면은 나중에는 더 심한 불경기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더 걱정스러워서 네. 저는 아직도 이 리퀴디티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0, 40, 20의 포인트가 뭐냐? 현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기회는 온다. 아, 채권 금리가 뛰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급락하든지 그래서 기회가 올 수 있다. TLT도 많이 더 샀고 그리고 이제 많이 내려서 조금 회복해서 팔고 막 이런 걸 할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아주 궁금증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우리 저 일본 갔다 오시는 길에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뉴욕생명의 윤재성 CIO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